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저희는 30대 부부이자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5살, 2살 꼬맹이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연애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연애할 때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다툼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오래 했기에 서로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위해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양가 합의하에 저희 부모님 댁에서 결혼 전까지만 잠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생활이 몇 개월도 안 되어 첫애 소식에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 2개에 조그만한 아파트를 구하여 신혼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부터가 본질의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 와이프의 형제 자매는 와이프, 둘째 여동생, 셋째 남동생, 막내 여동생 이렇게 형제 자매가 구성되어 있고요. 막내 처제는 와이프와 11살 차이 납니다. 나머지는 1살 터울, 4살 터울이고요.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신혼집을 구하고 첫 애가 태어나고 돌을 준비하는 무렵에 둘째 처제가 예쁜 조카를 보기 위해 수시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때 당시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도 수시로 방문하였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나가서 술 한잔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집에 와서 처제 남자친구와 맥주 정도 즐기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술 한 잔씩 먹게 되면 시간이 늦어서 저희 집에서 처제와 처제 남자친구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숙박을 하는 시일이 길어지고 나중에는 거의 같이 사는 거와 비슷할 정도로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꿈꿔왔던 신혼의 생활이 깨져버렸고 와이프도 동생과 동생 남자친구 뒤치다꺼리하기 힘들다고 온갖 짜증과 불만을 저에게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처제가 레저 쪽에 종사한지라 시즌 때는 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합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연스럽게 저희 집 방문 횟수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벌이가 안 좋아서 와이프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개인 시간을 편하게 활용하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와이프가 하고 싶어하는 관련 업종 가게를 조그맣게 차려줬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온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와이프 쪽 막내 처제가 고3 수능이 끝났고 장모님께서 일하시다 보니 홀로 막내 처제를 챙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서 저희 집 쪽에 언니가 일을 하니 가서 애들도 봐주고 언니 좀 도와주라는 명분으로 막내 처제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정교육이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라 그런 불편한 것들을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서 풀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습관이란 게 쉽게 고쳐지질 않으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치닫고 이 문제로 현재까지도 갈등이 있고 싸움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처제는 처음에는 알았다고 조심한다고 하면서 기분이 나쁘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반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둘째가 태어나도 불편을 감수하고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불편할 땐 엄청 싫고 짜증나는데 또 좋을 때는 같이 맥주 한잔 하며 웃으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계속 지적을 하였습니다. 주로 언니가 됐든 형부가 됐든 나갔다 들어오면 최소한의 인사라도 하자며 수십 번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자기 스마트폰 하기 바쁜지 손짓으로만 어거지로
안녕? 하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 있답니다. 왜 자기가 누구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오면 인사라도 해야지 않냐라고 했더니 제가 어른이라고 했다고 이걸 가지고 트집 잡고 뭐라고 합니다. 제가 좀 보수적이었나요?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서 그날 이후로는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 늦은 시간에 쿵쿵거리면서 다니는 거 조심 좀 하자. 밥 먹을 때는 쩝쩝 소리 내지 말고 먹자 등등 이것저것 얘기해봤지만 하나도 고쳐지지를 않았고 저는 포기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이모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모를 따라하게 되고 저는 이걸로 아이들한테 안 좋은 행동이라고 말하며 혼냈습니다. 그럼 또 서로가 불편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진짜 여자라는 존재가 엄청 싫어질 정도로의 행동도 많이 보여지네요. 왜 월경 때 물건을 쓰고 나서 정리를 잘 안 할까요? 제가 여자 형제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어떨 때는 화장실 선반 위에 펼쳐놓습니다. 그걸 본 순간 진짜 모든 여자가 다 싫어지더라고요. 자기가 쓰고 까만색 봉지에 정리해놓고서도 안 치웁니다. 제가 쓰레기 정리할 때 차마 제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더니 한 번은 자기도 자꾸 이야기하는 저한테 짜증이 났는지 그런 거 그냥 저보고 치워주면 안 되냐라고 화를 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 번은 와이프 가슴에 멍울이 있어서 병원을 갔었는데 다행히 병은 아니어서 그 뒤로 좀 조심하려고 하는지 잠잘 때는 상의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따라하는지 처제도 입지를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집에서 동거 시작할 때부터 거실에서 생활하는 거 제가 보기 불편하고 막내 처제도 제가 생각하기에 불편할 것 같아서 작은 방을 쓰라고 내줬는데 그냥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이 문제로도 지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와이프는 작은 방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그냥 이해하랍니다. 문제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잠을 자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들 아직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 누워있으니 속옷이고 뭐고 그냥 보여요. 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넘겨야지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상의 옷을 훌러덩 위로 제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적나라하게 상의 나체가 보일 때도 많습니다. 기분 나빠할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우통 까고 자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와이프도 막내 처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현재까지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늘상 와이프는 나가버리고 처제는 와이프 따라 나갑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나가는 거 막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애들 보고 있습니다. 둘이 뭔가 대화를 해서 풀어야 하는데 막내 처자가 옆에 붙어 있으니 대화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한때는 둘이 좀 심하게 다퉈서 와이프가 나가려기에 제가 나가서 붙잡으려는데 막내 처제가 부랴부랴 나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는 집에 있어 내가 나갈게 했는데 쌩 까고 지 갈 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뭐 어쩌라고 라면서 가버립니다. 점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쌓이고 이야기조차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집니다. 최근에는 와이프가 자기도 취미생활을 한다고 좋아하는 가수 공연이고 콘서트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취미생활을 합니다. 뭐 좋아한다는데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도 친구들 만나서 밤 늦게 술 마시고 들어온 적도 있으니까요. 그치만 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친구 몇 명이 셰프가 있어서 만나는 시간이 새벽 1시경이라 그렇지
시간으로 따지면 나가서 술 먹고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시간대가 그래서인지 여름에는 동이 틀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연이고 뭐고 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클럽에서 하는 공연도 서슴지 않고 갑니다. 저희가 연애 때부터 클럽 문화를 좋아하여 자주 다녔어서 그런 부분은 프리한데, 그래도 가면 중간중간에 문자나 카톡이라도 하나 주면 잘 놀고 있구나 하고 안심하고 걱정을 안 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핸드폰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공연은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는 친구들이랑 놀 때 연락했냐면서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 최근에 크게 싸웠는데 이혼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게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와이프는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꼴 보기 싫으니까 니네 식구 그냥 나가라고 홧김에 이야기했습니다. 큰 애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싸우는 분위기면 빠르게 눈치채고 제발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반성하고 와이프한테 큰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라. 와서 한 번만 안아줘라 라고 좋게 분위기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카톡 내용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2차전이 시작된 거죠. 너무 열이 받아서 애들은 한참 잘 시간이라 자고 있고 와이프가 주로 갈 때가 자기 사업장이라 거기 있을 거 뻔하고 집이랑도 가까워서 차로 갔습니다. 이야기해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새벽인지라 차 라이트가 자기한테 오는 걸 눈치채고 문을 잠그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돌았습니다. 타이밍이 와이프가 잠그지 못하고 제가 문을 힘으로 열어서 와이프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 했더니 할 이야기 없다기에 억지로 차로 들이밀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도 흥분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옆에 있던 막내 처제가 절 밀치면서 너 뭐야? 라면서 반말로 뭐라 말하기에 이제는 물리적인 다툼이 셋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앞이 보이질 않아서 안경을 찾으러 다녔고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다툼은 멈췄는데 안경을 찾고 나서 와이프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 또 막내 처제가 와서는 가라고, 언니가 할 얘기 없다잖아, 가라고 라며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에 왜 너가 끼어드냐, 넌 좀 꺼져 있어라 했더니 자기 언니인데 자기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면서 자꾸 저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힘으로 밀쳐냈는데 드라마에서 아저씨들이 하는 행동처럼 머리를 들이밀면서 쳐봐, 쳐보라고, 쳐 이러면서 달려듭니다. 한 손으로 밀쳐냈는데 또 안경을 낚아채서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112에 신고하더군요.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다더군요. 그래서 신고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이야기를 멈추고 경찰이 오면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집에 아이들이 자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좀 와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마침 경찰이 와서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절 그냥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제가 하는 말이 진단서 끊어서 절 고소하겠답니다. 그 당시 막내 처제가 안경을 낚아챌 때 손톱으로 눈 주위를 긁어 지금 4-5개 상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다친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오셨으니 당연히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야 할 수밖에 없어 자초지종 설명드렸습니다. 새벽 내내 동이 틀 때까지 저희 어머니도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머니가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아침에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용한 카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싸움이나 안 나면 다행이죠. 저보고 처제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 않냐면서 형부가 돼서는 그렇게 행동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갑니다. 예전에도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그러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셔서 잘 지내는 걸로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참고로 장모님은 막내 처제가 어릴 때 장인어른이 여자 문제로 사고치는 바람에 현재는 이혼하셔서 따로 사십니다. 아무튼 현재도 아버지는 무조건 반대하시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처제를 내보내고 베이비시터든 뭐든 사람을 써서 아이를 케어하든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부는 저희 집에서 아이들 봐주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베이비시터 쓰는 것부터 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사사건건 저에게 좋게 얘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쁜 말만 내뱉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 처제가 미친 듯이 싫고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막내 처제가 큰애 정도 나이 때 장인어른이 사고치셔서 남자에 대한 개념이 좋지를 않습니다. 남성 혐오하는 그런 짓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처남이 왔을 때 막내 처제와 갈등이 있었는지 싸우면서 폭력적인 게 뭐 같다면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했답니다.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와이프랑 다툴 때 진짜 몸싸움이 심할 때도 있는데 처제 보는 앞에서 몸싸움을 심하게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쓰다 보니 횡설수설 길어졌네요. 와이프가 막내 처제를 보내는 게 내키지 않나 봅니다. 저는 억지로 내보내자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교육상에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반대로 와이프는 아이들 교육 때문이라도 베이비시터보단 막내 처제가 낫다고 자꾸 보내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보내는 게 맞을까요? 쓰다 보니 제 입장, 제 위주인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섞였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막내 처제가 애들 봐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불평 늘어뜨릴 입장이 되냐라고 합니다. 와이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처가 식구들은 아무도 보기 싫고 더 이상은 발걸음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들은 제가 책임지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막내 처제를 장모님한테 보내고 온전히 저희 식구만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 갈등이 좀 해소가 될까요? 와이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한테 아무 감정도 안 생길 거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생활 어느덧 1년 7개월이네요. 남들 달달한 신혼재미에 빠질 때 저는 1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행복했던 시간보다 불행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네요. 이제 좀 긴 내용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봐 주실래요? 저희 신랑 집안 환경이요. 1남 1녀 둘째로 태어나 23살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어요. 아빠는 23살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나가신 지 10년 정도 됐대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서 뵐 수 있대요. 물론 사이가 안 좋으니 어머님은 신랑 친가 쪽 대소사 때 아예 안 가세요. 같이 사는 동안 어머님한테 생활비 한번 제대로 안 갖다 주셨고 신랑 면회도 한번 안 가신 아버지래요. 저도 상견례 때 한번 뵈고 결혼식 때 한번 뵈고 명절에 2번 뵌 게 다예요. 시아버지 사랑 한 번 못 받고 누나라는 사람이요. 어머님 성향 닮아 착하시고 시누이 노릇은 안 하는데 앞가림 못하고 사고뭉치예요. 일하다가 빚진 게 2천만 원이면 말 다 했죠. 신랑이 누나의 조언자이자 해결사예요.
맨날 동생한테 힘든 얘기만 해요. 시어머니는요, 마음만 여리고 착해 돈 버는 능력이 없으셔서 신랑이 간간히 생활비를 들어야 하는 어머님에겐 든든한 밥줄이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편 같은 아들이었네요. 결국 이혼만 안 했지 홀어머니나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기에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집에서 단돈 10,000원도 지원받을 수 없어 본인이 알바해서 돈 벌어 손해사정 공부하고 어렵게 자리 잡아 이제 자리 잡은 지 4년 정도 됐어요. 신랑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결혼이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에 시어머니 자리 너무 착하시다고 평판이 좋고 신랑도 능력도 있고 성향이 좋아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 기간 시댁은 생활이 넉넉치 않아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미안하시다며 시어머님이 예단 예물 생략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건물에서 월세 정도 나와서 부모님이 돈 안 버시고 노후 걱정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희 엄마는 그래도 시댁에 도리는 해야 한다며 예단비 1,000만 원에 예단 음식 한가득 보내셨어요. 시댁에서 500과 예단 음식 한가득 다시 보내주셨고요. 예단비는 저희 친정엄마가 인사로 보내신 거고 저도 도리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어머니 한복이라도 해 입으시고 언니 옷이라도 사 입으시라고 100만 원과 어머니 선물 화장품 세트, 신랑에게는 예단으로 영업하는 사람이라 정장 한 벌과 시계 해줬고요. 신랑은 저에게 결혼 반지, 프라다 가방 2달에 한 번 100만 원, 시댁에서 받은 건 비싼 거라고 사주신 온수매트와 신혼여행비로 쓰라고 주신 100만 원이 전부네요. 제가 드린 봉투 돈 그대로 온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신랑 영업이 뜸해서 생활비 끊긴 지 7개월이에요. 신랑 쪽에서 들어온 축의금은 어머님이 필요하시다고 전부 가져가셨고요. 저희 도와주신 거 100원도 없었어요. 결혼 준비부터 집까지 다 저희가 알아서 준비했네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돈이 필요하시긴 했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는 아들에게 의지 안 하시려고 저희 결혼 준비 기간과 동시에 김밥 가게를 오픈하셨거든요. 물론 오픈 3개월 만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것 같다며 문을 닫았지만요. 주변 지인들이 하는 소리가 예전에도 무슨 식당 하신다 하고 몇 개월 만에 닫았다 하더라고요. 마음만 착해서 그런 거 못한다면서요.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게 일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가게를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서 어머님이 저희 신랑에게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힘들다 하니 저희 신랑은 매일같이 가서 엄마 설득해서 조금만 참고 견뎌보라고 아니면 사업 방식을 바꿔보라며 엄마 가게 문제로 몇 달 동안 거기 신경 쓰느라 정신없고 어쩔 땐 상의하느라 밤 12시 넘어서 올 때도 많았어요. 시어머니 당신 집 리모델링 하셔야 한다고 제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저 몰래 저희 신랑에게 도배, 장판 비용만 몇백만 원을 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저에게 걸렸네요. 나중에 저희 집 사고 나면 해드리려고 마음은 먹고는 있었는데 하필 지금 그것도 저희 어려울 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가게 자리 잡을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관리비도 대신 내달라 했대요. 엄마 문제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주부들이라면 다들 하는 거지만 맞벌이 하면서 살림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신랑 아침 챙겨놓고 7시 30분에 저는 굶고 일 나가요. 저는 못 먹어도 아침은 꼭 제 손으로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돈은 1,000원 한 장도 막 안 썼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워낙 검소하시고 알뜰하셔서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모았고 엄마가 결혼 선물로 나중에 집 살 때 쓰라며 5천만 원 통장에서 주셨어요. 가정이 화목한 편이고 가족애가 깊어서
저도 시댁을 시월드라고 생각 안 하고 벽 안 생기게 하려고 시댁에 잘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퇴근길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머니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찾아뵈었어요. 시댁이 5분 거리거든요. 저희도 살림이 넉넉지는 않기에 아직 생활비는 못 드리고 명절이나 김장 때 용돈 조금 챙겨드리고는 했어요. 시댁에 물질적으로 받은 건 없지만 어머님 해준 게 없어 늘 미안하다고 하시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며 반찬해서 보내주시고 며느리 마음 편하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셨어요. 아직 시집살이 시키는 시월드 많잖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저의 마음은 편하게 해주었기에 힘든 거 모르고 정말 행복해하며 감사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 5개월 만에 믿었던 저희 신랑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됐어요. 여자의 직감은 무시 못하나 봐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게 느낌이 이상하여 몰래 폰을 보게 됐어요.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카톡을 주고받으며 본인 친누나, 친한 친구에게 제 험담을 하더라고요. 여자랑 카톡하는 것도 화가 났는데 그동안 제가 노력하는 모습은 예쁘게 보지도 않고 칭찬은커녕 누나랑 친구에게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운동 안 해서 싫고 어리고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 만나야 한다며 자기가 처음으로 만났었던 여자가 자신의 사람은 아니었었나 하더라고요. 정말 철없는 10대 남자애들처럼 성숙하지 못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 어디 가도 못생겼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고요.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었어요. 길 가다 울고 회사에서 멍 때리다 울고 집에서 와이셔츠 빨면서 울고 배경 하나도 안 보고 신랑 하나 보고 온 저에게 돌아온 건 후회한다는 말이네요. 저 3일 동안 겨우 마음 다잡고 신랑한테 카톡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신랑은 저에게 싹싹 빌고 자신이 자라온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애정 결핍도 있었고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늘 외롭고 힘들었다며 자신이 부족해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용서해줬어요. 하지만 한 번 베인 상처가 깊어서 예전처럼은 못하겠더라고요. 다정한 말, 다정한 미소, 애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기본 도리는 했어요. 아침밥 차려주고 시댁에 하던 것처럼 하고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마음도 조금 무뎌지더라고요. 여느 부부들처럼 그렇게 서로 의견차로 시댁일로 서로 토닥토닥 해가며 1년 7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다 오늘 정말 위기가 왔네요. 진짜 여자 직감은 무서워요. 요 며칠 토닥토닥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어제 본사 가는 날이라 10시면 들어와야 하는데 새벽 1시 넘어서 들어왔더라고요. 이상하게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데 그 여자 하는 말이 나 보고 싶었어? 경주 갈 건데 같이 여행 갈래? 지금 엄마랑 누나랑 같이 산다 했지? 얼굴살 많이 빠졌더라 등등 엄청 애교를 부리며 통화를 1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만나기도 했었네요. 더 대박인 거는 제 신랑 총각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며 어제 축구 경기 같이 봐야 하는데 못 봐서 아쉽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요. 불과 한 달 전에 비트코인 방에서 알고 지낸 여자랑 또 카톡 주고받다가 저한테 딱 걸려서 저 완전 열받았었는데 말이죠. 저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저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저딴 짓을 하고 다닐까요? 육체적인 외도만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도 외도라 생각이 드네요. 이건 결혼한 배우자에게 배신행위죠. 지금 사는 집이요. 신랑 명의로 반은 신랑이 모은 현금, 반은 제 현금, 또 반은 신랑 대출이에요. 전세집 마련하느라 신랑 영업비까지 탈탈 털어서 제가 영업비로 쓰라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3천만 원에 신랑이 준 생활비 알뜰히 모아 또 1천만 원, 총 4천만 원 줬어요. 결국 전셋집 현금은 전부 제 돈이 들어간 셈이죠.
물론 그 돈 전부 비트코인에서 지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게 맞는지 날린 건지. 그냥 없는 돈이라 치고 용서했는데 와, 정말 블랙박스 영상 보고 이제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요. 이 사람과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네요. 아침에 대판 울고 신랑도 무릎 꿇고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서로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자신이 자라온 과거 이야기하는데 부모 도움 없이 악착같이 살아온 모습이 안쓰럽고 자기는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누나 물질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고 엄마 생활비 주고 뭐 필요하다면 사드리고 가정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위해서 쓴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러워서 정말 잘해주고 싶었어요. 1년 7개월 동안 저에게 짜증을 내거나 큰소리 한번 안 쳐서 그 부분은 고마워하며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벌써 저에게 두번이나 큰 상처를 줘서 또 반복될까봐 겁나고 이젠 신뢰심도 무너지고 보기 싫으네요. 전 원래 남한테 배려하고 잘 맞춰주고 저한테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주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를 점점 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든 사람이 저희 신랑이에요.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나 봐요. 자란 환경 무시 못하고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볼 수 있다고. 정말 틀린 말 하나 없네요. 생각 정리하려고 오늘 집 나왔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